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25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훈입니다. 자, 뉴욕 증시 밤사이에는 혼조를 보였습니다. 근데 혼조까지는 괜찮았는데요. 이제 어제 많이 상승을 했고 다우가 조금 지지부진하고 지수들이 보합권 정도의 등락을 보였던 거는 괜찮았는데 지금 테슬라의 급등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메타의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현재 구간에서도 11.29%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또 고공행진을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는 모습이 심상치 않은데 일단 메타는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앞으로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나 이제 지금은 안 좋아도 앞으로는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면 어제 테슬라처럼 주가가 급등하고 나는데 반대로 메타는 지금보다 향후가 약간은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그러한 전망 속에서 주가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또 밤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목조목 월가의 뉴스레터를 통해서 정리해 보시고요. 잠시 후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저희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시장을 들썩들썩이게 만드는 미국 대선의 흐름을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죠. 오늘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봉영식 박사와 함께 미 대선은 최근 2주 사이에 또 어떠한 변수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과연 11월까지 이어질 이 레이스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가장 눈여겨봐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타박. 네. 예, 과거 별명이 메타박. 예. 역시 메타죠. 팔랑박? 팔랑박. 그 이제 저 북해. 네. 부수적으로 북해죠, 북해. 예. 팔랑박은 괜찮았습니다. 괜찮아요? 예. 근데 메타박은 이제 싫어요? 메타박은 제가 이제 메타박은 그냥 추억에 남아 있는 저의 이제 닉네임인데. 네. 팔랑박 시절은 괜찮았다. 팔랑박 시절은 괜찮았다. 예. 어떤 면에서 괜찮았죠? 수익률? 수익 좋았죠. 그 다음에 다시는 이제 안 하는. 이제 수익으로 끝났으니까 네. 딴 건 이제 안 한다. 이제 이렇게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제 우리 분위기 좋았잖아요. 시간의 거래에서 테슬라 8% 넘게 급등하고 결국에 본장에서도 지금 12% 급등했는데. 네네. 메타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참 또 제가 나와가지고. 네. 역시 제가 메타를 좀 언급을 하게 되면 이런 거 같기도 해요. 보니까 메타를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52주 신고가가 좋았잖아요. 맞아요. 올해 정말 좋았습니다. 올해 정말 좋았고 사실 올해만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S&P 500 종목들 중에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좋았고요. 작년만 해도 2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좀 보여줬었는데 사실 지금 이 피디님이 혹시 요거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지금 야후 파이낸스에서 그냥 바로 제가 지금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보시라고 2분기 전망이 좀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고 메타 주가가 10%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미국 현지에서는 CNBC부터 해서 많은 블룸버그에서 지금 메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인터뷰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11%까지 더 빠지고 있죠. 지금 라이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실적은 이제 예상치를 상회를 했어요. 하지만 가이던스에서 좀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내놓게 되면서 그렇죠. 이제 주가가 좀 크게 빠지고 10% 이상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메타 지금 보시게 되면 메타 2분기 매출이 365억 달러에서 390억 달러로 중간 추정치인 382억 4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미치지 못한 부분의 그 격차를 보니까 한 6억 달러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니 390을 내면 되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그러니까 6억 달러 정도 좀 해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냥 기사 내용만 지금 빠르게 좀 보게 되면 지금 지출이 좀 증가한다는 거예요. 지출이 좀 증가가 되고 AI에 대한 투자가 좀 증가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법정 비용이 좀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리얼리티 랩에서는 이 AR과 VR에 대한 이러한 지출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AI에 관련된
투자, 그리고 뭐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 AR, VR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이 아마 실적에서 가이던스를 좀 낮추는 그런 영향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약간의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뭐 데일리 유저, 그러니까 뭐 일일 사용자 수가 이제 증가를 했다. 그렇죠. 예, 이러한 부분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최근에 발표한 라마 3에 대한 벤치마크가 정말 괜찮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 향후 광고 매출에 있어가지고 더 효율적인 광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들은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숫자, 실적이 정말 중요하니까 가이던스가 좀 하향 조정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이제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뭐 예상치를 그래도 비트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뭐 실적은 괜찮았는데 뭐 가이던스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좀 상승한 거에 대한 뭐 실망스러운 매물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뭐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여전히 지금 법적 그 분쟁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에 그 청소년들의 유해성 그런 이제 광고나 아니면 유해성 어떤 매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또 메타 플랫폼스를 통해 가지고 뭐 나온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전히 이제 법적 분쟁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틱톡에 관련된 법적 문제 뭐 이런 부분도 아마 인스타그램과 또 연관 지어 가지고 같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약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틱톡을 만약에 금지시키게 되면 결국은 인스타그램과 또는 페이스북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가이던스 하나로 크게 좀 훼손이 된 것 같습니다. 주가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지금 실적은 괜찮은데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도 이게 밴드로 제시를 했고, 그 밴드를 보면 이제 상단을 맞추면은 사실 예상치 중간치를 넘어서는 건데 그렇지 못하게 될까봐 지금 우려를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든다. 근데 이제 또 상반기를 지나고 나면은 하반기에는 대선도 또 바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뭐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광고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만, 어쨌든 2분기는 좀 주춤할 것이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 실적 이렇게 쭉 봤고요. 한번 오늘 주제부터 바로 열어볼 텐데, 알겠습니다. 요거 이거 가도 되나? 야, 이거 가도 되나? 살얼음판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 살얼음판이죠. 살얼음판. 네. 그래서 제가 메타 플랫폼스의 실적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거를 다 작성을 해요. 보통 이제 4시 한 45분, 50분쯤에 완료가 되는 부분인데, 메타 플랫폼스, 오늘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고 나서, 야, 이거 생각보다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시장을 좀 보게 되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제 제목을, 야, 이거 진짜 지금 가도 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제가 적자마자 또 메타 플랫폼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가이던스, 역시 우려했던 대로 가이던스에서 시장이 정말 크게 뭐 정말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가이던스에 좀 실망감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뭐 10%대 가까이 좀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또 10%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라는 이 숫자가 뭐 올해 실적 발표에 뭐 약간의 상징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안 넘으면 10% 그냥 쭉 빠지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여러 이제 다른 기업들도 앞으로 실적 발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쵸.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실적 발표 이 기간 동안에 시장의 심리 자체가 조금이나마 가이던스가 좋지 않다, 조금이나마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한다면 정말 큰 폭으로 또 하락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상승했었던 그런 기대감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번 실적 발표에 분위기로 또 투자자 심리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작은 수치 하나도 아마 큰 폭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은 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 뭐 CPI 하나 발표 나오고 PCE가 발표 나왔을 때 정말 큰 폭으로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해석이 또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주가도 같이 또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타가 이제 또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또 내일 또 실적 발표 또는 네. 이제 내일 실적 발표, 내일 장 시작 전에 또 발표하는 여러 기업들도 아마 이러한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는 이제 오늘의 헤드라인을 한번 좀 쭉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기 그래도 견고하다라는 데이터를 이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보고서 내용 간단하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선물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갖는 지읒입니다. 여기 약간.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들의 월가들의 또 의견이 어떠했는가? IB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의견을 같이 제가 더 모아가지고 정리를 했는데요. 같이 좀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AI 반독점 이슈로 또 다시 발목이 잡힌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그 기사 내용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더나가 오픈 AI와 또 파트너십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잠시 후에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은 좀 혼조세를 보합권에서 기록을 했어요. 네, 지금 뭐 지수의 흐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정말 시작이 좋았습니다. 예, 저도 뭐 방송하면서 저녁 방송하면서 시작이 정말 좋았는데 뭐 시장이 또 확 빠졌어요. 엔비디아 중심으로 또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이 좀 출렁거렸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변동성이 좀 큰 그러한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섹터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을 좀 보여줬다.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전부 다 메타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아마존이 마이너스 1%대 하락을 다시 또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하락을 좀 보여줬고요. 메타도 마찬가지로 또 마이너스대로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구글은 그래도 좀 지켜줬어요. 좀 크게 지켜줬었고 테슬라가 그래도 견고하게 지속적으로 뭐 10%, 11%, 12%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지속적으로 좀 강하게 버티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뭐 펩시코도 어제는 뭐 빠졌다가 바로 그냥 그 부분을 또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뭐 메타도 이번에 가이던스에 실망감은 있지만 지금 라마3나 여러 가지 또 호재성의 기사들이 또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고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향후 또 얼만큼 또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맵을 통해서 시장을 봤는데 이게 사실 뭐 일부 종목들 또 특히나 뭐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있어서 초록불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좀 버틸만하다 싶은데 지금 종목, 그러니까 실적이 제일 중요하고 실적에 나오는 가이던스가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이 좀 맞지 않아가지고 오늘 밤에는 또 어떨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금리와 또 유가 오늘 또 달러 같은 경우에도 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네, 달러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경제지표 발표에 시장이 좀 주목을 하다 보니까 강달러가 또 다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도 또 올라가고 있는 물론 이제 소폭 올랐지만요.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정말 잡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날 PC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홍해 관련해서 이제 운항이 정상적으로 좀 재개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밀려 있었던 여러 이제 선박들 또는 이제 원유 관련해서도 글로벌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유가가 또 0.5%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82달러까지 다시 또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별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잉부터 볼까요? 네, 보잉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이 손실이 정말 클 것이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죠.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래도 그 손실을 그래도 좀 줄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뭘로 줄였어요? 예를 들면 뭐 주당 순이익 EPS 같은 경우는 1.76달러 정도 손실이 있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1.13달러 손실이었다.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이 줄였죠. 그 부분도 줄였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162억 3천만 달러를 월가에선 예상을 했었는데 나온 이제 수치를 보게 되니까 165억 달러를 이제 넘는 그런 매출을 찍었다라는 그런 소식에 그래도 생각보다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좀 그래도 비트를 했는데
주가는 이제 2%대 빠졌죠. 왜냐면은 뭐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는 좀 빠졌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에 관련돼서도 뭐 정말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의견들도 쏟아져 나오고 뭐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일단 2025년 초저가형 모델 생산 계획 발표 후에 주가가 9%대 상승했다라는 게 이제 외신의 헤드라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이 시작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마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아이비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공한 후에 주가가 5%대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일부 수요 회복이 고르진 않지만 PC 출하량 자체가 8분기 연속 부진했었어요. 근데 최근 이제 지난 1분기 보게 되면은 3% 증가하게 되면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약간의 좀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이러한 시장에 좀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텔입니다. 마텔 이제 뭐죠? 장난감. 네. 그죠? 예, 완구 업체인데 월가에서 예상한 12센트 EPS 순손실을 5센트로 또 줄이는 그러한 EPS를 발표하게 되면서 주가가 3%대 상승했고요. 하지만 매출은 예상치 대비 좀 하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페이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실망스러운 1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에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했고요. 2분기 매출 또한 월가 예상치 대비 낮은 전망 때문에 큰 폭 또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태양광 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너무 값싼 태양광 패널 때문에 지금 최근에 있는 그 미국에 있는 많은 태양광 업체들이 소송을 하는 그러한 경우 지금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네. 소송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또 해결이 될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너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항공우주 그리고 방위산업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월가 예상치를 하회한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대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실적 발표가 많은데 지금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기대치를 하회했는데 EPS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그런데 주가는 어쨌든 상승을 보이고 있고 램리서치 그 웨이퍼 제조 장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7억 2천만 달러를 예상했는데 37억 9천만 달러 예상되는 순이익이 7.3달러였는데 7.79달러의 조정 순이익을 기록했는데도 주가는 조금 빠지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나우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예상치를 근소하게 상회를 하면서 주가는 근데 반대로 5% 하락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상회를 하는 실적을 발표를 해도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그다지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 중간에 전달해 드리고요. 오늘 데이터를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별 200일선 위에 있는 기업의 비중 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많은 기업들이 사실 과거 제가 한 2, 3주 전쯤에 아마 이 표를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이 테크 제일 왼쪽에 있는 테크 섹터 그리고 임의 소비재 섹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200일선 위에 있었던 비중이 많았었어요. 80%가 넘는 또는 85%, 90% 가까운 그러한 이제 비중을 보였었는데 지금 이 세 개, 그러니까 뭐 기술주라고 만약 통칭을 한다면 이 기술주 섹터가 200일선 위에 있는 기업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물론 뭐 대다수가 200일선 위에 있다.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지난 2주, 3주 전보다는 조정을 좀 주다 보니까 그 수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지금 반대로 200일선 위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중장기 추세를 지금 타고 가고 있다라는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섹터를 다시 좀 보게 되면 파이낸셜 부분은 89%,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크게 올랐습니다. 83%, 그리고 산업재가 이제 86%, 그리고 유틸리티가 87%.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경기 방어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최근에 200일선 위에 올라가는 기업 비중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 추세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추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기 추세를 보게 되면 이제 50일선 위에 있는 기업 비중이 얼마나 있을까 섹터별로 봤을 때 지금 50일선 위에 있는 기업 비중에 테크는 1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정말 많은 단기적으로 정말 많은 이제 기업들이
크게 조정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임의 소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35% 36% 그러니까 단기 추세로 봤을 때는 최근에 조정을 좀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에너지 섹터가 최근 51선 위에 있는 기업 비중이 91%가 되고요. 유틸리티는 100%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지금 51선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 그렇게 재미가 없었던 없었던 섹터였다 보니까 조금 주가가 튀더라도 51선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최근에 들어서 에너지 섹터와 유틸리티 쪽에서 많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좋은 추세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고 또는 팔로우업을 하시면서 좀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로 이제 골드만삭스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제 4월 23일자로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더 견고할 거로 골드만삭스에서는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했어요. 보고서에서 보시게 되면 연평균 GDP 성장률이 컨센서스보다 0.6%, 애틀란트 연준의 GDP 나우 모델보다 0.2% 높은 3.1%로 예상을 한다라고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2분기 GDP 성장을 좀 봤을 때 여전히 견고한 2.4%를 예상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2.4% 자체가 3.1%에 대비해서는 약간 좀 둔화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썼는데요. 여전히 2.4%도 좋은 어떤 성장세 또는 경기 전망을 보여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올해에 괜찮은 미국 경기 좋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평균은 또 2.5%로 이제 또 0.1%또 상향하는 그러한 이제 전망치를 내놓게 되면서 미국 경기가 너무 괜찮은데 그래도 이러한 이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일 그러니까 지금 유가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의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 지금 밑에 바닥을 좀 보시게 되면 2010년도 부근입니다. 네. 2010년도부터 최근까지 해서 정말 2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지금 생산량을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 같은 경우에도 견고하게 지속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석유 제품 수입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가 이 미국 내에 생산이 증가하게 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 부분이 이제 하늘색입니다. 자급자족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중동 지역에 대한 이런 석유 제품에 대한 수입, 중국에 대한 수입 이런 부분을 크게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유는 분명 최근에 에너지 섹터가 좋다라는 정말 좋은 이제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의 생산량을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수출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또 유가가 좀 많이 좀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 또 에너지 기업들의 어떤 실적으로 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에너지 섹터에서 전망이 좀 좋은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이제 전기 관련돼서 에너지에 관련된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에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그 전기가 3배, 4배 또는 그 이상 또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사용 또는 석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투자하시면서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요. 석유에 대한 그러니까 원유 이제 유가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전망이 좀 나오다 보니까 석유에 관련된 선물 매수 포지션이 엄청나게 갑자기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때 앞서서 보시게 되면 이때가 이제 팬데믹 기간 때 그 에너지 섹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크게 좀 빠졌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에너지 섹터가 또 이렇게 에너지에 관련된 선물 매수 포지션이 크게 급증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아마 앞서서 보여줬던 이러한 어떤 결과 이 궤를 좀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다 보니까 최근에 에너지 섹터가 51선 위로 올라가는 그 비중 자체도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데이터는 인플레이션 관련한 건데 지금 이제 사실 잘 꺾이지 않는 3%대 수준에서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70년대와 같은 실수를 할 것인가? 70년대에도 비슷하게 인플레이션이 좀 높았던 그런 구간이 있었나 보군요. 그렇죠. 네, 과거 폴 볼커 시대를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그러니까 연준 파월 의장이 이제 그 시대를
담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근데 과거의 어떤 인플레이션의 상승치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뭐라 할까, 민트색이라고 할까요? 예, 요 녹색이 최근에 인플레이션의 어떤 방향인데요. 과거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보게 되면 비슷한 좀 흐름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혹시 뭐 너무 섣부른 금리 인하가 또 다른 인플레이션을 또 유발시켜서 또 다시 낙타등을 또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지금 최근에 PC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또 잘 조절을 할지 연준에서 또 어떤 또 운전대를 잡아서 또 어떤 이제 또 아슬아슬한 또 운전을 할지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시장에 큰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월가에서도 전망치를 봤을 때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표를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테슬라 이거는 이제 넘어가죠. 예, 이거는 제가 잘못한 건데. 네. 예. 테슬라의 상승에 대해서 또 엔비디아와 연결시켰던 여러 이제 의견들이 나와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했어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 또 많은 분들께서도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테슬라의 또 이번에 턴어라운드 하는 주가의 어떤 상승의 곡선을 또 타면 혹시나 엔비디아에게도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제가 4가지로 좀 제가 정리를 했는데 네. 일단 테슬라가 이제 중요한 AI 업데이트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는 테슬라가 엔비디아 칩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게 좀 긍정적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테슬라가 AI 훈련 용량을 2배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만큼 또 엔비디아 칩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들어가지고 테슬라가요. 4번을 좀 보시게 되면 H100 GPU를 35,000개 정도를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대요, 데이터 센터에. 자, 근데 연말까지 주로 머신러닝 이제 목적으로 해서 85,000개까지 또 늘릴 예정이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도 이제 엔비디아와 같이 또 연결해서 우리가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와가지고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테슬라는 이제 앞으로 어저께 뭐 컨콜이나 관련한 이제 내용들이 나온 것을 하나씩 하나씩 증명을 해내면 되는 거잖아요. 숫자로 그렇죠. 증명을 해내면은 되는데 사실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전의 숫자를 보면은 성장률도 꺾이고 지금 순이익도 많이 꺾인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타개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어저께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저도 보면서 이대로만 했으면 좋겠다. 이대로 그려진 청사진을 우리 눈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네. 또 지켜봐야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요. 네. 또는 부정적으로, 뭐 부정적이란 표현보다도 약간 좀 회의론적으로 보시는 분들, 예, 이게 진짜 가능할까? 뭐라는 뭐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의견과 월가의 의견이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 될까요?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테슬라 투자 등급 상향 조정했다라는 뉴스가 일단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은 테슬라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바로 먼저 선수를 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뉴스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요, 최근에 부정적인 악재들은 근본적으로 다 제거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4가지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지금 가격 인하 정책으로 인해서 일부 이제 어떤 인도량의 어떤 둔화, 그리고 매출에 대한 둔화, 이런 부분이 가격 인하 정책으로 일부 뒷받침될 수 있다라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매출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차후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총 마진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가격 인하라는 것 자체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큰 또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비용 절감 노력으로 인해서 훨씬 더 나은 마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비용 플랫폼, 그러니까 저비용 이제 모델을 이제 생산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모든 플랜 자체가 장기적인 방향성은 구조적으로 바꾸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낙관적 흐름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평가를 좀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있는 테슬라의 어떤 컨퍼런스 콜이나 실적 발표를 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다른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대해 비중 축소를 유지를 했습니다. 테슬라에 이미 기대치가 나왔던 1분기 실적 발표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를 향한 회사의 전환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좀 회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뭐 이런 멘트를 했어요.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제품이 왜 필요한지 우리는 모르겠다. 저게 정말 필요할까? 결국에 뭐냐? 이 로보택시라는 것이 돈이 되겠니? 돈이 되나? 돈이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FSD가 널리 보급이 되려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좀 걸릴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고 FSD가 반드시 모든 시장을 장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제 극복하기 힘든 기술의 한계와 부족함이 너무 많은 부분이 지금 FSD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바로 로보택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할 부분일까라는 부분에 정말 이게 실적으로 숫자로 찍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로보택시의 가장 절대적인 경쟁자라고 생각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로보택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우버입니다. 우버. 예.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 그렇죠. 우버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 우버를 웨이모인 줄 알았는데. 예, 우버를 대체를 할 정도로 또는 이 가격 자체를 우버보다 더 낮게 측정을 하게 되면서 상용화가 시킬 수 있는 그 과정까지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도 이제 의견을 좀 냈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나은 자동차 총 마진 그리고 저비용 모델 업데이트 덕분에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치를 뛰어넘었다라는 점은 우리가 인정한다. 예, 이렇게 또 간단하게 좀 멘트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UBS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립 의견을 재차 밝혔고요. 목표 주가를 160달러에서 147달러로 하향 조정했어요. 자, 하향 조정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결국에는 이 저가형 모델 신차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명확성이 좀 부족하다. 네. 결국에는 이게 돈이 되겠니? 결국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죠? 재벌집 막내 아들. 돈이 예, 되나? 그 돈이 되나? 예, 이러한 부분이 지금 IB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뭐 궁극적인 악재는 제거했다라는 의견까지도 좀 덧붙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웰스파고입니다. 웰스파고에서는 새 모델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언급했고요. 또 오히려 비중 축소 의견을 냈어요. 우리는 이제 연기된 완전 자율주행 FSD 판매 출시가 과연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부분에서 의심이 든다. 이런 부분이 의심이 들고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수요 및 가격 압력에 대한 펀더멘탈 리스크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의견까지 내게 되면서 여전히 약간은 우리가 너무 기대감에 네. 기대감에 우리가 좀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견까지 좀 내게 되면서 좀 현실적으로 결국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이런 정책들 또는 뭐 저가형 모델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실적에 숫자에 정말 어떻게 찍힐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불명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뭐 컨퍼런스 콜도 그렇고 여러 가지 Q&A 시간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뭐 CFO나 담당하는 분들이 많은 청사진을 밝혔어요. 특히 이제 가격에 대한 인하에 대해서 밝힌 그 답변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는데 예. 가격 인하는 최종 목표가 아니고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으로 제공해서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게 최종 목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동상이몽인 거죠. 시장에서는 너네가 가격을 낮추면 그만큼 판매량을 좀 늘려서 숫자를 보여줘가 원하는 바일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를 전달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실적과는 거리가 조금 먼 그런 발언이었고, 그렇죠. CFO의 발언 중에서는 이제 가격 낮추고 예. 그 FSD 좀 저렴하게 해서 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많이 팔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 한번 지켜봐 줘. 이런 상황으로 효과가 날 거야 라면서 이제 회유책을 펼쳤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월가에서는 냉정하게 아직까지 숫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밝히는 그 청사진 과연 될까 하면서 예.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 시장에서 많이 회두가 되고 있는 캐즘이잖아요. 캐즘. 네. 예, 그러니까 과거에 많은 기대감 그리고 이 부분이 실생활에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다가오는 데까지 걸리는 그 시간 자체를 이제 뭐 캐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그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의견이 계속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얼만큼 빨리 우리가 우리 손에 잡히는가, 예, 이러한 이제 막연한 어떠한 이러한 정책들 플랜들이 우리 손 위에 올라올 수 있을 때까지, 예, 그때까지가 그거 얼만큼 또 단축시킬 수 있는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2024년 뭐 제가 4월 24일자로 해서 investing.com에서 이런 X에 이러한 게시물을 좀 올려가지고 그냥 가지고 났는데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일론 머스크가 우리 자동차 회사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AI 로봇 회사로 같이 평가해줘라는 예전에 어떠한 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또 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회사로 보지 마라. 예,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좀 혁신을 이뤄내는 예, 네. 그러한 기업으로 또 가치 평가를 해달라. 자, 이러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럴 것 같고요. 이어서 애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애플은 사실 뭐 아직 실적 발표를 하려면 아직 조금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뭐 중국에서 점유율이 이제 3위로 밀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물론 많은 분들께서 또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표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023년 1분기는 19.7%로 점유율 1위를 차지했었던 애플이 2024년 1분기 때는 15.7%로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반면에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분기 때 9.3%, 이제 이번 분기 때는 15.5%로 급상승하게 되면서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큰 폭의 차이가 있지 않아요. 예, 물론 오포 같은 경우에도 좀 뭐 한 3%대 빠지긴 했지만 그 외의 기업들이나 뭐 작은 뭐 소형 그런 기업들도 뭐 그렇게 큰 폭의 차이는 없지만 결국에는 화웨이의 이 비율,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차지한 점유율 자체가 애플이 좀 뺏겼다. 예, 화웨이가 그냥 쏙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 중국에서 점유율 3위로 밀렸다라는 그러한 데이터가 나와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애플도 밀리고 테슬라도 밀리고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 제가 오늘도 제가 시간이 분명히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예. 아니요, 제가 자료가 메타 얘기하고 테슬라 얘기하면 사실 끝이잖아요. 맞아요. 네. 예, 지금 뭐 실적 발표 너무 공룡급 실적 발표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아마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간단하게 혹시나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에 가셔가지고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이버 프리미엄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예,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나 뭐 그런 부분은 밤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또 체크를 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구독은 굳이 안 누르셔도 됩니다. 구독자 많이 늘었어요. 1,300명 됐습니다. 500명 는 것 같은데 구독자. 네, 500명 늘었어. 다 450명 늘었어요. 이거 다 월모부 가족분들이잖아요. 예.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네. 많이 찾아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만 볼까요? 이 부분을 제가 여기다 좀 적어놨었네요. 네.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빠르게 한번 볼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반독점 이슈로 발목이 잡히나. 자, 이러한 뉴스가 좀 나와서 블룸버그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반독점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아마존이 AI 기업 엔트로픽에 40억 달러 투자를 했어요. 근데 영국이 이에 대해서 심층적인 반독점 조사에 이제 우리가 시작이 됐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독점 규제 당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십을 포함한 대기업과 AI 스타트업 간의 거래, 그러니까 합병, 그리고 영국 내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와 뭐 그 외에 AI 스타트업 간의 거래 또는 합병이라는 것은 이제 오픈 AI를 이제 두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중소형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반독점의 어떤 위배가 되는가를 이제 평가하겠다라고 나왔고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 지금 혁신과 경쟁을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반독점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반독점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겠죠. 예,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엔트로픽과의 협업은 제한적이고 아마존이 스타트업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약간 좀 반대되는 의견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약 한 2, 3년 정도 시간을 끌었던 점을 만약에 감안을 한다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시간은 좀 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반독점 관련한 이슈는 항상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는데 이걸 또 어떻게 타개하게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간 뉴스레터도 요목조목 야무지게 정리를 해봤고요.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